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주변 기기와 연결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USB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연결 단자가 있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USB-C 단자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USB 2.0 단자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단자 모양이 다르죠. 자, 여기는 좀 동그랗게 나오고 여기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좁게 나옵니다. 그런데 USB는 어때요? 모양이 아예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중간 어댑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USB-C 단자의 경우에는 이 USB와 연결하는 중간 어댑터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여기에 USB를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USB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내 파일이라고 있죠? 내 파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USB 저장 공간이라고 하나 생겼죠? 자, 이 저장 공간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라든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다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로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같은 공간이니까 딤드돼서 눌리지 않아요.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돌아가게 되면 하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USB 저장 공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 부분이 다시 보이게 돼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사진은 지금 여기 있는 USB로 저장이 된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부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 이런 모양의 단자일 경우는 USB-C 단자가 아니니까 이 어댑터가 들어가지는 않죠. 그럴 경우는 이런 USB 2.0 어댑터가 또 있어요. 이것을 OTG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원하는 걸 전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USB도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카메라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SD 카드 있죠? 이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꽂히게 되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SD라고 있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OTG 중간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 USB 가져가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공간을 여유 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용하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다 보면 이렇게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 흔들려서 깔끔하게 안 나오고 흔들리는 사진을 찍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왔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마트 같은 데서도 다 판매합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이런 리모컨인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리모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우선 블루투스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가고요. 여기서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 블루투스 리모컨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켰어요. 이렇게 키면 불이 깜빡깜빡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리모컨이 뜨게 될 거예요. 아래 보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이렇게 AB 셔터 3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등록을 시켜주세요. 등록됐네요. 아래쪽에 등록 창이 나오죠? 등록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나올 거예요.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카메라만 실행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리모컨의 버튼만 누르면 바로 셔터를 누를 수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간단하게 찍을 수 있죠. 자, 요거 하나 있으시면 외부에서 삼각대에 연결해서 쓰실 때나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가 연결돼 있으면 손으로 터치하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해요. 이런 카메라 리모컨은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하나씩은 꼭 구비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가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실 때 스마트폰과 나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마이크에 수음되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게 되죠. 자, 그 다음 내가 여기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돼 있으면 마이크하고 반대 방향에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어오죠. 자, 이럴 때 또 마이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 이 마이크는 제가 마트 가서 3,000원에 사온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는 핀 마이크죠. 자, 이런 식으로 옷에 끼울 수 있게끔 돼 있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 마이크 연결 단자에 그대로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크에 들어간 소리가 스마트폰으로 수음이 되겠죠. 자, 이런 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은 이 마이크 단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USB 단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크와 USB를 연결하는 어댑터가 또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곳에 지금 있는 이 마이크를 끼워 주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 선의 거리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단자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연결 단자에는 이어폰도 연결할 수가 있죠. 마이크와 이어폰 전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과 또 연결해서 많이 쓰는 장비 중에 스피커가 있죠. 이 스피커를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똑같이 연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블루투스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피커가 이 블루투스에 떠야 되죠. 자,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띄우는 방법은 일단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찾기 버튼을 눌러서 찾기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스피커의 온 버튼 킵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 스피커를 찾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연결 가능한 기기라고 나오죠. 자, 이제 연결합니다. 터치만 해주시면 등록이 되고요.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연결됐다고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게 되겠죠. 유튜브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커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장비가 무엇이든지 전부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와 마우스도 있겠죠. 유선 키보드와 마우스는 좀 전에 보신 이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키보드와 마우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선은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마우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도 동일한 방식이죠. 똑같이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블루투스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마우스에 있는 전원을 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이 마우스를 찾게 돼요. 자, 여기 아래 MX 어고라고 떴죠. 자, 이거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등록이 되죠. 등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죠. 아래쪽은 연결 가능한 기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위쪽은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마우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는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마우스로 아래쪽에서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앱 실행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마우스에 대한 설정도 이 스마트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도 그대로 다 먹죠.
PC에서 사용하듯이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일반 메뉴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하드웨어 키보드가 있고요. 마우스 및 트랙패드라고 있어요. 자, 마우스 및 트랙패드 들어가시게 되면 포인터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스크롤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터 크기하고 색상도 바꿀 수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포인터 크기가 지금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잡고 올리면 포인터를 더 크게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컬러도 바꿔줄 수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장점은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스마트폰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에는 USB 단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노트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USB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PC는 더 많이 붙어 있겠죠. 여기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USB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USB 케이블을 꽂으면 PC나 노트북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USB를 인식하도록 디버깅 시켜줘야 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와요. 이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휴대폰 정보까지만 있고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휴대폰 정보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빌드 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이 빌드 번호를 터치를 해줍니다. 7번을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몇 단계 전인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발 설정 완료 1단계가 지나면 패턴을 그리라고 나오죠. B번이 있을 경우 B번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패턴을 입력하면 이제 개발자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디버깅이라고 나오고요. 거기에 USB 디버깅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셔야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나 노트북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활성화시켜주지 않으시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PC 또는 노트북을 USB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작업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죠. 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 및 동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장치를 열어서 파일을 볼 수도 있죠. 자, 바닥에 클릭을 하고요. 파일 탐색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내 PC에 연결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겠죠. 그 스마트폰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내장 메모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는 DCIM이라는 폴더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캡처한 사진,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한 영상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중에 이런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앱이 있을 경우 전부 이 DCIM 폴더에 폴더로 만들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 들어가셔서 필요한 사진이 있을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바로 복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DCIM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많을수록 검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옮기실 때는 되도록이면 연도와 날짜를 파일 탐색기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검색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TV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TV와 스마트폰 연결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죠. 스마트폰의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 뷰라고 나오게 돼요. 스마트 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 아래쪽에 본인이 연결할 수 있는 TV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글 크롬캐스트를 이용하는 구글 홈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 구글 홈 없이도 전부 연결이 됐는데요. 구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구글 홈을 설치를 해야 연결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 구글 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홈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무료죠. 자, 이제 구글 홈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구글 크롬캐스트 기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U 플러스 UHD3와 4K 안드로이드 TV라고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셋탑박스도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고요. TV도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합니다.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TV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재생 중인 컨텐츠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화면 전송이라고 아래 버튼이 보이죠? 화면 전송합니다. 미러링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화면과 오디오를 TV나 스피커로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자, 화면 전송하겠습니다. 자, 전송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미러링이 되게 되죠. 자, 스마트폰에서 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홈 화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앱을 실행하시거나 유튜브를 실행하시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시는 것들이 모두 TV에 그대로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혔습니다. 그러면 TV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세로로 들면 세로로 나오게 되고요. 자, 갤러리에서 사진을 골라볼게요. 그럼 사진도 나오고요. 눕히면 또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화질도 아주 좋죠.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당연히 유튜브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 실행하시고요. 아이비그룹 컨텐츠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돌려볼까요? 그러면 또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로 검색도 해볼까요? 자, 네이버 누르신 다음 아이비96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96 사이트죠?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웹 검색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을 해서 큰 화면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듯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서 작업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 기능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